저희가 준비한 상위권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안방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흔들,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 얘기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초반 대선 레이스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여론조사 포인트들이 있어서요, 한 번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지지율 적합도 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일희일비 해본 적은 없고 늘 국민들께 정직하고 겸손하게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 같은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도 바뀌기도 하고 또 급전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오르기도 하는 거죠. 두 후보 아직은 여론조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나오는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까요? 11월 10일, 13일 양일간 조사한 데일리안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34.1, 윤석열 45.4, 심상정 3, 안철수 4.7, 김동연 1.6 이런 지지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나왔던 지지율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럼 저희가 포인트별로 만나볼 부분, 먼저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역별입니다.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볼까요? 예, 지역별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호남, TK, PK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경기, 인천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33, 윤석열 43. 앞서 저희가 제목에서 안방이라고 표현을 썼던 것이 바로 직전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 흐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경기 인천 결과 물론 이제 한 군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만난 민주당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되면 조금씩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이제 하고 선대위가 떴고 선대위가 가동을 하게 되면 지지율 격차는 점점 좁혀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했었는데 예.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오히려 좁혀지기는 굉장히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내부에서도 이 선대위가 도대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또 초선들이 문제제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바로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지사 시절에 마지막까지도 경기도지사직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이유가 이제 경기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지지 이거를 이제 충분히 얻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예. 일산대교 같은 경우도 본인이 퇴임 직전에 결국 이제 무료화를 했다가 지금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유료화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아마 이재명 후보 측으로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반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지금 부산, 경남, 울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예. 문제는 돌 때마다 지금 논란의 소지들이 한두 가지씩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도 뭔가 이게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선대위를 좀 뭔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 좀 더 각을 세워야 된다. 즉 현 정권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정권 교체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을 많이 비판해야 된다라는 지금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과연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물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영남 지방은 일단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고 호남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차이가 좀 안방에서 이재명 후보가 진 거 아니냐고 하더라도 초반이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수도권에서 혹은 충청도까지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 여론조사를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만나봤던 경기도 중심으로 지역별을 살펴봤다면 다음은 연령별입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 핵심 지지층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바로 2030인데요. 20대, 30대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 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 윤석열 캠프 내에서도 이 2030 여론조사의 결과가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다소 좀 우리 쪽으로 초반에는 넘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2030 세대들이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2030이 많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 공약의 재발견이다라는 글들이 심심찮게 인기 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를 처단하고 노조의 고용 세습을 막고 양성평등에 힘쓰는 등 경선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에 묻혀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의 청년 공약들이 재평가받는 것도 분명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아무리 매주 타도 2030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이 마음을, 민심을 악화시킨 3대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2030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가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 조국 사태, 인국공 사태, 그리고 부동산 폭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을 세우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 열성 친문 당원들에게 있어서는 성역이나 다름없는 조국 전 장관 사태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인 인천국제공항의 갑작스러운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박탈감과 분노를 느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차별화 없이는 아무리 메타버스를 많이 타셔도 2030 지지율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의 반론도 좀 들어볼까요?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대선이 아직 넉 달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저렇게 지지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자체도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동 이슈라든지 뭐 관련해 가지고 악재들이 이미 다 좀 나오고 심판을 받고 그게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아직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또는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그 경쟁을 하게 됐을 때는 또 지지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뭐 넉 달 남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의미심장, 좀 눈에 띄는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 게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70%가 넘는 여론이 앞으로 계속 지지할 것이다.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그 질문을 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고 한 4개월 전에 본인이 지지한다고 하는 거를 실제 대선까지 이어갔을까? 이건 굉장히 의문점이 많고요. 예. 저희가 경험적으로 본다면 저 70.8%라는 거는 굉장히 과장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하. 사실은 이 조사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응답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조금 전에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놓고서 그걸 바꿀 수 있다고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적으로 본다면 예. 그런 거 보면 저 70.8%라는 건 굉장히 과장돼 있는 수치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뭐 4개월 좀 안 남은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3개월 며칠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 이렇게 바뀔 수는 있다. 그런데 현재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컨벤션 효과를 계속 누리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는 뭐 대장동 늪이든 그게 다른 늪이든 여기를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반전시킬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저희가 경험적으로 본다면 이 카드가 본인이 잘해서 지지율을 갑자기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상대 후보가 약간의 실수를 통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 본인이 반사이익을 얻는 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 그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다만 윤석열 후보가 또 여러 이런저런 실수 내지는 뭐 선대위 구성 과정의 뭐 갈등 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 이거는 오히려 좀 남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